네, 안녕하세요. 펭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 기출문제인데요. 역행렬의 이제 정의와 성질에 관련된 기출문제가 이제 뽑아왔는데요. 되게 문제가 많더라고요. 여러분, 풀어야 될 문제가 되게 많아요. 오늘 8문제 정도를 준비해왔는데, 근데 왜 8문제나 해야 되냐면, 사실 뭐, 4점짜리 뭐 이런 게 나왔으면요, 몇 개 안 준비했을 텐데, 다들 쉬운 2, 3점짜리만 제가 준비해왔어요. 왜냐면 4점짜리는 좀 복잡할 것 같아가지고, 좀 쉬운 3점, 2점짜리를 여러분 뽑아왔거든요. 역행렬 관련이 된 거는요, 사실 어렵게 꼬아서 내면 무지막지하게 어렵게 할 수 있는 단원입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조금 일단 기초적인 연습을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쉬운 문제들, 를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역행렬이라는 건요, 역행렬을 구하는 공식에서부터 시작된 2점짜리 굉장히 기초적인 공식만 대입하면 끝나는 문제와 그리고 좀 더 응용을 해가지고 역행렬의 성질을 전부터 잘 알고 있는지, 역행렬에 관해서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들 여러 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8문제인데요. 별로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물론 뒷부분에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 앞부분은 좀 괜찮았죠? 네, 그런 괜찮으니까요. 천천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012학년도 수리가형의 수능에 나왔던, 수능에 출제되었던 1번 문항입니다. 행렬 A의 역행렬의 모든 성분의 합. 단순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걸 먼저 시작하기 전에 공식 좀 외우고 갈까요? 까먹었을까봐. 행렬 A가 만약에 A, B, C, D였어요. 그럼 A 역행렬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앞에 AD-BC분의 1이 있어야죠. 네, 이렇게 지우고요. 어떻게 있어야 돼요? AD-BC분의 1 이렇게 나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자리 바꾸고 부호 바꾸고 이렇게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쵸?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이 AD-BC라는 게 있잖아요. 이 AD-BC라는 게 있죠. 이 AD-BC가 만약에 존재하면 어떻게 될까요? 존재하면. AD-BC가, 그러니까, 역행렬이 만약에 얘가요, 존재한다는 게 뭔 소리예요? 0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쵸? 0이 되면요, 0분의 1 곱하기 행렬이야. 근데 0분의 1이란 게 있어요, 이 세상에? 물론, 표현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0분의 얼마는요, 우리가 배웠다시피, 정의가 할 수가 없어요. 정의할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이 0분의 1이라는 거는 우리는, 0분의 1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치, AD-BC가 만약에 0이라면, 역행렬은 존재한다, 안 존재한다? 역행렬이 없다,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였습니다. 그렇죠? 공식 조금만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사실 이건 뭐 D라고 이제 판별식처럼 D라고 표현해요. 근데 물론 이제 좀 철자 스펠링이 좀 다르긴 합니다. 근데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AD-BC에 따라서 역행렬이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구나라는 걸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본격적으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행렬 A의 역행렬을 구하여라. 괜찮죠? 행렬 A의 역행렬 구하래요. A는 얼마라고 했어요? 1, 0, 1, 마이너스야. 이걸 통해서 A 역행렬을 구하라고 합니다. 그쵸? 그러면 A 역행렬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치. 1, 마이너스 0이에요. 보이시죠? 1 곱하기 1, 마이너스 2 곱하기 0이기 때문에 1 마이너스 0분의 1 곱하기. 어떻게 돼요? 그쵸? 자리 바꾸고, 여기는 부호 바꾸고. 그래서 여러분, 1분의 1이니까 사라지면서 결국 얘만 남네요. 1, 0, 1, 2예요. 그래서 모든 성분의 합 구하라고 했나요? 정답은 얼마? 4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쵸? 어렵지 않고요. 다음입니다. 여러분. 그 2009학년도 수리가형 9월 모의평가에 출제되었던 문제입니다. 2번 문항인데요. 행렬 A가 3, 2, 5, 마이너스 4래요. 이런 행렬에 대하여 행렬 A 곱하기 조금 복잡하네. 우리가 구해야 될 게 조금 복잡해요. A 곱하기 2의 역행렬 플러스 3, 2의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하여라. 물론 여기다가 직접 대입하셔도 상관이 없겠지만 조금 더 간단히 하고 집어넣으면 좀 그쵸, 쉽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좀 간단히 해볼게요. A 곱하기 2A 역행렬 플러스 3, 2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다? 그렇지. 분배 법칙에 의해서 2AA 역행렬 플러스 3A2가 되죠. 근데 A의 역행렬은 정의에 따라서 어떻게 표현이 가능하다? 이 2라고 표현이 가능하다라고 했고요.
예전에 개념 정리 시간에 해드렸죠. 그리고 이는 있으나 마나기 때문에 없앨 수 있다. 그쵸? 예,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결국에 우리는 사실 역행렬의 성질만 알면은 이게 역행렬을 따로 구하는 문제는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대입만 하시면 끝난다는 얘기죠. 2는 단위행렬이랬어요. 그래서 2 대신에 1, 0, 0, 1 집어넣어 주신 다음에 A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쵸? A가 3, 2, 5, 마이너스 4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실수배 전부 다 하시고요. 모두 이제 더하시면 되겠죠. 11, 6, 15,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전부 다 더하셔야 됩니다. 26이죠. 그리고 여기 더하시면 32 빼기 10이니까 얼마 나와요? 22가 나온다. 정답은 20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쵸? 괜찮죠? 네.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요. 그 다음 2014학년도 수학 B형 6월 모의평가 문제입니다. 두 행렬이 주어졌는데 그것에 대하여 AX는 B를 만족시키는 행렬 X의 모든 성분의 합이래요. 일단 우리가 역행렬을 이용한 우리가 1차 방정 뭐라 해야 되죠? 행렬 미지의 X를 구하는 그런 방법을 제가 역행렬을 이용해서 푸는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그 가장 기본적인 패턴이 AX는 B꼴이죠. X를 구하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X만 남길 겁니다. 근데 X만 남기는 방법이 뭐냐면 원래 A가 있었죠. 근데 거기다가 A 역행렬을 양변에 취해주는 겁니다. 그쵸? 이렇게 X만 남기고 싶으니까 여기다가 양변에 A 역행렬 여러분 방향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다가 하면 안 돼요. 방향 조심하시고 앞에다가 A 역행렬을 취해주는 거야. 왜 A 역행렬을 취해줘요? 그럼 얘가 단위행렬이 돼버려서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그쵸? A 역행렬 A는요, 단위행렬이 돼버려서 사라지니까, 그렇죠? A 역행렬을 취해준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단위행렬이 돼가지고 사라지니까 결국에 남는 것은 X는 A 역행렬 B만 남는다는 얘기예요. 우리 A 역행렬 구할 수 있죠? B 구할 수 있죠? 해봅시다. 그런데 이렇게 해보기 전에 여러분 조금 꼼수를 쓰자고요. 어떤 꼼수를 쓸까요? 어떤 꼼수를 쓸까? B라는 행렬을 조금 유심히 찾아봐요. 좀 대입하려다 보니까, 그치? 뭐랑 비슷하지 않아요? 1001이랑 비슷하죠. 그래서 얘는 1001이랑 비슷해. 비슷해. 근데 거기다가 4배를 취한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그렇죠. 실수배를 한 거구나. 1001이라는 단위 행렬에다가 실수배를 한 거구나. 즉, 여기다가 이렇게 적는 겁니다. 어떻게? 4A 역행렬 단위행렬. 근데 단위행렬은 있으나 마나랬어요. 그리고 실수배는 지금 상수는 앞으로 꺼낸 것 뿐이에요. 상수, 실수는요, 아무데나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고 제가 실수배의 성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알 수 있죠. 4의 역행렬은 단위행렬, 4의 역행렬 단위행렬이에요. 그래서 단위행렬은 있으나 마나기 때문에 사라져요. 우리가 A 역행렬만 구하면 된다라는 거네. A 역행렬 한번 구해볼까요? A 역행렬은, 그쵸? A 역행렬은, 행렬 A가 3, 1, 2, 1이랬어. 그래서 AD, 3이죠? 마이너스 BC. 마이너스예요. 분의 1 그리고 자리 바꾸고 뽀 바꾸고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여기는 1분의 1이니까 결국에 있으나 마나죠. 사라지고요. 결국에 남는 것은 무엇이냐? 4 곱하기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3입니다. 결국 계산을 해보신다면 실수 배치해주시면 4 마이너스 8 마이너스 4 3, 4, 10이 되면서 사라지고 남는 건 얼마예요? 4 남는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쵸? 여러분 이게 여러분 지금 만약에 역행렬을 구하는 방법 역행렬을 구하는 게 좀 자연스럽지가 않다라고 한다면요 제가 자료실 있잖아요 수학 자료실 해가지고요 거기에다가 역행렬 연습 문제를 또 따로 올려놓을게요 저번에 곱셈처럼 연습 문제 여러분 풀고 여러분 오시면요 조금 더 깔끔해지지 않을까 하고 기대합니다. 아시겠죠? 역행렬 여러분 좀 이렇게 숙달적으로 여러분 잘 하셔야 되니까 연습 문제를 나눠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접 해보셔야 되는 거거든. 이거는 제가 설명해 드린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뭐랄까요?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해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2011학년도 수리 가형 9월 모의평가 3번 문항입니다. 두 행렬 AB에 대해서 A-B는 3, 1, 5, 2일 때 AX는 얼마? bx는 얼마 이렇게 주어졌는데 그때 x를 구하래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막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이 a-b라는 힌트를 이용해서 x를 찾는 게 어떠니?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렇죠? 이거를 이렇게 따로따로 주어졌긴 했지만 a-b를 이용하기 위해서 이걸 좀 변형을 해보자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그렇지 ax에서 bx를 빼는 거예요. 이 정도 머리는 있으시죠? 예. AS, BS를 빼면요 A-B가 나올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분배 법칙, 인수배 이렇게 가능하잖아요.
밖으로 꺼낼 수 있잖아요. 분배 법칙이랑 성질에 의해서. 그래서 근데 여러분 주의하실 거는 여기 앞에다가 x를 꺼내시면 큰일 나는 거고, 여러분 방향 주의하셔서 꺼내셔야 되죠. 그쵸? 이렇게 하니까 a-b가 뭔지 알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 a-b가 뭔지 알아요? 그럼 대입해 볼까요? 3, 1, 5, 2예요. 그쵸? 거기다 x를 곱했더니 얼마가 나오니를 좀 알면 행렬 x를 구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ax가 3, 1, 1, 0이었고요. bx가 2, 1, 1, 마이너스 1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를 빼면 되는 거죠. 좀 빨리 해볼게요. 1, 0, 0, 1 되죠. 결국에 단위 행렬이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구해줘야 될 거는 결국에 뭐냐면 양변에다가 뭘 취해준다고요? 3, 1, 5, 2의 역행렬. 여기도 마찬가지 3, 1, 5, 2의 역행렬을 취해주시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쵸? 잘 안 보이시는데 이것의 역행렬이 되는 거예요. 양변에 이렇게 각각 역행렬을 취해주게 된다면 이거는 단위 행렬이 되면서 사라지겠죠. 그래서 결국 남는 건 뭐냐? x는 그쵸? 단위 행렬은 있으나만 하기 때문에 3, 1, 5, 2의 역행렬을 구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행렬 x는 3, 1, 5, 2의 역행렬이에요. 그래서 한번 구해볼까요? 구해봅시다. 어떻게요? 일단 AD-BC는요 6-5기 때문에 1분의 1이니까 사라지죠. 좀 빨리 하실 수 있겠어요? 얘랑 얘랑 자리 바꾸고요. 얘랑 얘랑은 부호 바꾸고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니까 2 마이너스 5 3이 정답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네, 이렇게 해가지고 4개. 이제 여기까지는 좀 쉬운 문제들이었고요. 그럼 조금 생각해 보셔야 되는 문제들로 넘어가겠습니다. 2011학년도 수리가형 6월 모의평가 문제입니다. 20번 문항인데요. 모든 성분의 합이 24인 2차 정사각 행렬 A가 2A 제곱 마이너스 A는 2를 만족시킬 때 행렬 2A 마이너스 2의 역행렬의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하시오. 이거는 별표 치세요. 내신에서 나옵니다. 이거는 안 나오면은 좀 학교가 뭐랄까요? 이게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를 안 내면 좀 이상하죠. 왜냐하면요, 일단 보세요. 우리가 주어진 식이 있어요. 이게 바로 힌트야. 두 번째 힌트는 모든 성분의 합이 24인데 사실 이거를 이용하는 것보다 좀 이따 나중에 이용할 것 같고요. 일단은 2a제곱 마이너스 a는 2라는 힌트가 우리가 주어진 거야. 근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뭘 구해야 되냐? 행렬 2a 마이너스 2의 역행렬을 우리가 구하셔야 돼요. 우리 역행렬의 정의 한번 다시 떠올려 볼게요. 역행렬의 정의 뭐였습니까? 기억 안 나요? 그렇죠. 뭐였냐면요. 네모하고요. 세모를 곱했더니 단위 행렬이 됐어. 그러면 뭐였다고요? 네모는 세모의 역행렬이었고요. 세모는 네모의 역행렬이었어요. 이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머리에서 역행렬 구하라는 거는 2a-의 역행렬 식이 하나 주어졌어? 그럼 얘가 떠오르고 가야 돼요. 이런 유형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시작해 볼게요. 보세요. 제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렇게 식이 주어졌는데 2a-의 역행렬을 구하래.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2a-의 역행렬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2a-2가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뭔가를 곱해주는 꼴로 계산해서 여기에다가 단위 행렬의 실수배가 나오도록 조작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 여러분 여기가 단위 행렬이 나와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시고 이것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중요합니다. 이것만 여러분 생각해서 2a제곱 마이너스 a가 나오도록 여러분이 조작하셔야 돼요. 됐어요? 우리가 주어진 힌트가 이거기 때문에 2a-2 곱하기 얼마 이 꼴로 변형을 하자라는 얘기입니다. 2a-2예요. 그럼 뭐랑 뭐랑 곱하면 되겠니? 그치? a하고 곱하면 2a 제곱이 나오겠죠. 마이너스 a가 나와야 돼요. 마이너스 a가 2이미 나왔죠. 그래서 0행렬을 더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a 곱하기 2a 마이너스 단위 행렬은 다 2단위 행렬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2a-를 보시고 이 식이 성립하도록 여기 앞부분을 여러분이 여기다 채워 넣으시면 돼요. 그랬더니 a가 나왔네요. 그러니까 a 곱하기 2a-는 다 2단위 행렬이야. 그런데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무엇은 단위 행렬꼴로 나와야 돼. 그러니까 2단위 행렬이 왔죠. 그럼 뭔가 좀 잘못된 거네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양변에 2분의 1이라는 실수배를 취해줄게요. 그럼 어떻게 되냐? 2분의 1a 곱하기 2a-2는 단위 행렬이 되죠. 여러분 네모 세모를 쳐야 돼요. 이제부터 네모 세모를 쳐야 돼요. 어디다 칠 거냐? 여기다가 네모를 칠 거고요. 여기다가 세모를 칠게요. 네모는 세모의 역행렬이라면 그치? 그래서 2분의 1a는 2a-의 역행렬이란 소리예요.
그렇죠? 2a-2 역행렬이 얼마라고요? 2분의 1a라고요. 근데 2분의 1a의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하여라 라고 했기 때문에 a의 모든 성분의 합이 24였어요. 그럼 거의 다 실수배를 쳤으니까 24 곱하기 2분의 1은 10이라고 하랬죠, 제가. 예전에 이제 덧셈인가요? 곱셈인가요? 거기서 알려드렸는데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하려고 한다면 곱셈, 나눗셈이 아닌 이상, 덧셈, 뺄셈, 혹은 실수배인 이상은요, 모든 성분의 합을 a 대신에 제치하시면 그냥 여러분 계산하시면 끝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a 대신에 24를 대체시켜서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여기까지 되셨어요? 이런 패턴들이 여러분 자주 나와요. 이런 패턴들이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연습을 한번 해볼게. 이제 예제 문제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딱 드릴게요. a 플러스 이렇게 하지 말고요. a제곱 플러스 3a는 단행렬이다 라는 게 있었어요. 이때 우리가 뭘 구해야 되냐? a 플러스 2단행렬의 역행렬을 구해보세요. 이것의 역행렬은? 이라고 물어봤어.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변형을 하라고 이거를. a 플러스 2 단위행렬 곱하기 얼마 걸로 여러분이 변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a 플러스 2 단위행렬이야? 그럼 a 제곱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 a가 있겠죠. 2a가 왔어요. 그러니까 다시 3a가 되기 위해서는 a가 더 더해져야겠죠. 그래서 여기다 단위행렬을 곱하시면 된다. 그러면 원래 2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2가 없었는데 새로 생겼어? 원상복귀 2를 다시 한번 빼주시면 되죠. 그게 단위행렬이 된다는 얘기인데요. 결국에 여러분이 이거를 이렇게 고칠 수 있다는 얘기야. a 플러스 2 단위행렬 곱하기 a 플러스 단위행렬은 3 단위행렬. 그치? 그래서 a 플러스 2 단위행렬이 역행렬. 우리가 어떻게 표현해야 돼? 그치? 네모세모는 그냥 단위행렬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양변에 실수배를 곱해준다라는 얘기예요. 실수배를 3분의 1을 곱해줘서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지. 그러면 어떻게 해주실 거냐? 네모세모는 단위행렬. 그러니까 여기다가 네모를 쳐주고 세모는 요거예요. 요거. 괜찮지? 그래서 a 플러스 2의 단행렬, 역행렬은 3분의 1 곱하기 a 플러스 2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손이 참 안 보였나요? 그림자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사실 어떻게 보시면 뭔가 개수를 맞춘다라는 과정인가요? 여기 a라는 a제곱이고요. 3a를 맞추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하는 거죠. 그렇게 개수를 맞춰 놓으시면은 그냥 사실 곱셈으로 끝났기 때문에 계산은 이제부터 쉽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실제 교육청 이런 이제 그런 사설 모의고사 있잖아요. 거기서 출제가 됩니다. 이런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사실 모의평가 이런 데서는 이제 3점짜리로 많이 출제가 되는데요. 이것도 3점짜리 문제인데요. 사설 모의평가의 경우에서는 4점짜리, 이와 비슷한 문제들은 또 4점짜리로 출제가 돼요. 그만큼 중요하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꼭 알아두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 다음 볼게요. 좀 문제가 많아가지고 시간이 좀 길어지는데요. 죄송해요. 2006학년도 수리 나영 9월 모의평가입니다. 여기가 사실 여러분 고1 때 여러분이 공부를 좀 열심히 하셨다면 쉽게 풀 수 있었을 것이고, 좀 공부를 좀 안 했어요 하시는 분들께서는 조금 얘가 어려울 수 있었을 것 같아요. 허수에 관해서 나왔거든요. 천천히 가봅시다. 두 실수 x, y에 대해서 행렬 a는 x 플러스 y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x 플러스 y의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고, 복소수 z는 x 플러스 y 마이너스 3 플러스 xy i의 제곱이 음을 실 수 있대 xy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주목하셔야 되는 건 사실 이거예요.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고,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 여러분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죠. 아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또 설명을 드리지 않을게요. 뭐였다고요?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을 조건은 AD-BC가 0이다 라는 조건이었어요. 그쵸? 여러분 그냥 여러분이 여기다 a 대신에 x 플러스 y 이런 것만 대입하시면 끝나죠. 따라서 여러분 이거를 이렇게 적을 수가 있다는 소리네요. 그쵸? 어떻게? x 플러스 y 곱하기 x 플러스 y니까 제곱이 되고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x 곱하기 마이너스 y, 그쵸? 마이너스 x 곱하기 마이너스 y니까 xy가 되면서 xy는 0이다. 즉 여러분이 이걸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내용이네요. x 플러스 y의 제곱은 xy다 라고 여러분이 표현하실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 이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힌트를 통해서 우리가 식을 하나를 얻어냈어요. 이 식을 여러분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된다라는 얘기 아닐까요? 그렇죠? 대입하시면 되겠죠. 복소수 z가 x 플러스 y 마이너스 3 플러스 xy i의 제곱이면 실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자는 얘기죠. 여러분이 여기서 좀 기억이 나셔야 되는 게 있는데요. 제곱이 음의 실수가 되려면은 실수 부분이 남기면 안 돼요. 실수 부분이 남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기억이 나실까나 모르겠는데 복소수, 그러니까 보세요. 보통 복소수는 이런 말들을 했었을 겁니다. 복소수는 항상 a 플러스 bi 꼴로 여러분 정리가 가능하다라 했어요. a와 b는 실수죠. a와 b는 실수인 조건에서 복소수는 a 플러스 bi 꼴로 정리가 가능하다. 모든 복소수는 a 플러스 bi 꼴로 정리가 가능하다. 그럴 때 여러분 이 a라는 거 우리는 실수부라고 부르기로 했고요. 실수부, 그리고 b는 허수부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물론 b도 실수지만. 그래서 a는 실수부, b는 허수부라고 얘기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얘를 보세요. 복소수 z도 어떻게 표현이 돼 있냐? x와 y가 당연히 실수죠. 두 실수라고 했잖아요. 실수라고 했기 때문에 얘가 실수부, 얘가 허수부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그쵸? 여기가 a, 여기가 b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좀 간단히 해서 a 플러스 bi 꼴로 좀 정리를 해보고 좀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a 플러스 bi의 제곱입니다. a 플러스 bi의 제곱이야. 그럼 얘가 어떻게 되냐? a 제곱, 그쵸? 여기는 어떻게 돼요? 뒤에 것도 제곱해야죠. 그러면 b 제곱, i 제곱이 되니까 결국 마이너스 b 제곱이 돼요. 거기에다가 요거 곱하신 거 abi죠. 그래서 결국에 플러스 abi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까? 여기서 음의 실수예요. 즉 실수란 말이야. 계산한 값이. 그럼 얘가 뭐가 돼야 돼요? 0이 돼야 돼요. 얘가 0이 돼야죠. 그럼 i가 만약에 살아남으면 얘는 실수가 아니라 허수가 되는 거예요. 복소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abi가 살아나면 안 돼. 즉 뭐가 돼야 돼요? ab는 0이 돼야 돼요. ab는 0이 돼야 돼요. a가 0이 되거나 혹은 b가 0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아예 살아남지 말거나 아니면 그냥 얘가 없던가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a는 0이거나 혹은 b는 0이란 소리죠. 사실 이게 개념이 잘 정립되었으면 여기까지는 안 가도 될 텐데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a는 0이거나 b는 0이란 소리야. 그런데 만약에 a가 0이 된다면 뭐가 되냐? 마이너스 b제곱이 돼요. 그러니까 얘는 음이죠. 음의 실수죠. 왜요? b는 실수니까. 우리가 실수라 정했죠? b는 실수예요. 실수에다 제곱하면 무조건 양수다. 거기다 마이너스 치였으니까 음수가 되는 거예요. 물론 0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그쵸? 그런데 만약에 a가 0이 아니라 b가 0이 된다면 a 제곱이 되죠. b 다 0이 되니까. 그치? a 제곱이 돼요. 근데 얘는 양수라고. 근데 우리가 뭐라고 했냐? 주어진 조건에서 음의 실수라고 했어요. 음의 실수. 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a 제곱이 0 이상일 수는 없다는 얘기야. 즉 a가 0일 수밖에 없구나. a가 0이고 그쵸? b 제곱도 0이 되면 안 돼. 음의 실수기 때문에 그렇죠. b도 0이 아니야. a는 0이면서 b는 0이 아니란 소리야. 우리가 주어진 조건을 해석해봤어. 그러면 여러분 여기다 이렇게 적을 수가 있다는 얘기네요. x 플러스 y 마이너스 3을 우리가 a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근데 걔가 0이래요. 그러니까 x 플러스 y는 3이라는 얘기고요. 또 xy는 0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럼 가볼게요. x 플러스 y의 제곱이 xy다 라는 조건이 주어졌죠? 그럼 여기에다 제곱한 것, 즉 9는 xy다 라는 식까지 주어진 거예요. 즉 xy 값은 뭐라는 거예요, 이게? 잠깐만. xy 값이 잠시만요. 죄송해요. 제가 지금 잘못 적은 것 같아가지고 제가요, 진짜 왜 틀렸는지 확인해 보니까 이것 때문이더라고요. 문제가 좀 잘못 작성됐어요. 플러스 y였네요. 그래요. 문제도 똑바로 해야 되는데, 그럼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만약에 플러스 y면요, 얘가 플러스 xy가 되겠죠. 마이너스 y라고 작성해서 조금 답이 좀 이상하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넘기면 마이너스 x 플러스 y 제곱이 xy가 된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뭐 여기까지는 전부 다 옳은 설명이고요. 잘못된 게 뭐냐면 x 플러스 y의 제곱에 마이너스 취한 것, 즉
마이너스 9가 xy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답은 얼마다? 마이너스 9다. 그러니까 갑자기 문제 좀 잘 푼 것 같은데 왜 이게 또 답이 좀 이상하게 나왔지? 제가 답을 일단 또 틀릴 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답을 여기다 작성해 놓거든요. 그런데 여기 답이 또 틀렸다고 나오는 거야? 진짜 깜놀했어요. 그래가지고 확인해 봤더니 문제가 잘못 작성을 했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옳게 나갈 테니까 거기는요. 실제 출제된 문제에서는 여기가 플러스 y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잘못 작성했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다가도 거기서 제가 이제 옳게 올려놓을게요. 일단 제가 여기를 먼저 이제 해놓는 먼저 풀이를 하고 거기다 블로그에다 올리는 거거든요. 알다시피 그렇습니다. 그래요. 죄송해요. 왜 틀렸지? 마지막 이랬지 않았어? 이 문제 5번, 이거 몇 번이죠? 이거 7번 문제 풀고 왜 그러지? 좀 이게 답이 잘못 나온 것 같아요. 해가지고 이러고 있었는데 이거 다시 찍어야 되나 했었는데 수정은 안 하겠습니다. 문제 오류였으니까 괜찮죠? 이해해 주시기 바래요. 2018년도 수리 나영 6월 모의평가 6번 문항입니다. 두 행렬이 주어졌는데 A와 B가 이렇게 딱 주어졌어요. 근데 A 역행렬, B 역행렬의 곱은 마이너스 1, B 0, 1일 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쵸? A 역행렬, B 역행렬을 구해야 돼. 근데 여러분 A 역행렬 여기다 딱 구하고 B 역행렬 딱 구한 다음에 곱하실래요? 그럼 너무 복잡하거든요. 여기 B역행이요. 특히 여기 A라는 미지수가 포함이 되어 있어가지고요. 마이너스 2 플러스 3A 분의 1이라는 분모가 아주 그냥 가관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구하시면 조금 복잡하다는 얘기죠. 어떻게 할 거냐? 역행렬의 성질을 이용할 거예요. 어떻게? A역행렬, B역행렬은 어떻게 표현이 가능하냐? BA의 역행렬이라고 표현이 가능해요. 여러분 배웠으셨을 텐데 A, B의 역행렬 여러분 성질을 복습 A, B의 역행렬은 B역행렬, A역행렬 그럼 이렇게 갈 수 있으면요. 이렇게 갈 수도 있어야겠죠. 그 과정인 거예요. 좀 곱한 다음에 계산을 해보자란 얘기예요. 그래도 뭐 비슷하긴 할 것 같아요. 비슷하긴 할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좀 더 편할 것 같아서 이 방법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B가 이렇게 됐죠. 이 A-3 -1이고요. A는요. 1, 1, 2, 1이에요. 그럼 곱하시면 얼마 나와요? 2-3은 -1, 그 다음에 4-3은 1 나오죠. A-1이니까 A-1이 나오겠고요. 2A-1이니까 2A-1이 나오겠죠. 그것의 역행렬 구하라고 합니다. 그쵸? 구해봅시다. 이것의 역행렬, 물론 이것의 역행렬을 구해야겠죠. 그럼 여러분 계산해 보시니까 AD, 그쵸? AD 마이너스 BC 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자리 바꾸고요. 부호 바꾸고 이런 과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쵸? 여러분 이걸 좀 계산을 해보셔야 되겠는데 조금 깔끔하지가 않나요? 계산해 볼게요. 마이너스 3a 플러스 2분의 1 곱하기 2a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 요 값이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1, 0, b 1이에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생각해볼까? 실수배를 했습니다. 즉 여러분 여기 좀 실수값을 여기 한번 집중을 해볼게요. 여기다 실수배를 했기 때문에 b는 마이너스 1 하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여기다 실수배를 합니다. 즉 마이너스 3a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1이 1이 된다는 얘기예요. 실수배를 각각 취해주면 여러분 여기 미지수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여기다가 해본 겁니다. 그렇죠? 그럼 결국에 여러분 이렇게 적을 수가 있다는 얘기는 해요. 1은 3의 마이너스 2 이렇게 적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3의 마이너스 1 대신에 1 대입하면요.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1 되니까요. 결국에 A값은 얼마 나온다? 1이 나온다 라는 얘기입니다. A값이 1인과 동시에 여기 만족시키고요. 그쵸? 네, 여기 1이니까 마이너스 1 채주니까 네, 여기 마이너스 1 되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됐기 때문에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 1 결국 B는 얼마다? 1이다. 그래서 여러분 A 플러스 B의 값 구해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답은 얼마 나온다? 2가 나온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쵸? 다음 보시면요. 네, 마지막 문제 2012학년도 수리나영 6월 모의평가 문제입니다. 26번 문항인데요. 역행렬이 존재하는 2차 정사각행렬 A가 조금 복잡하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이걸 만족시킬 때 두 상수 A, B의 곱을 구하여라 라고 했네요. 역행렬이 존재하는 2차 정사각행렬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역행렬이 이렇게 딱 나와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역행렬이 존재한다 라고 얘기한 건데 여기서 여러분 조금 주목을 해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여거 이게 뭐야? 뭔가 비슷하지 않아요? 100이라고 비슷하죠. 거기다가 마이너스 실수배한 거예요. 즉 여건 뭐다? 마이너스 단위행렬이다 라는 얘기예요. 왜 이렇게 고쳐주었냐면 왜 이렇게 고쳐줬을까요? 그렇지, A 역행렬을 양변에 취하려고 한 겁니다. 보세요. 2, 1, 마이너스 A 역행렬은 마이너스 단행렬이잖아. 근데 A 역행렬이 사실 꼴 보기 싫어요. 여기도 A인데 여기 A 역행렬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양변에 A를 곱해줄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양변에 A를 곱해준다면 얘는 단위행렬이 돼서 사라지고요. 결국에 남는 게 뭐냐면 마이너스 A는 2, 1, 마이너스 A가 된다. 즉 A의 값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식 하나 나왔죠. A라는 식이 하나 나왔고요. A 곱하기 2, 3은 B3이다 라는 식도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이것만 대입해 주시면 끝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쵸? 계산해볼까요? 이게 손이 잘 보이나 이렇게 하시면?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해볼게요. 대입만 하실게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에다가 2, 3을 곱하시면 B3이 된다는 얘기예요. 계산해볼게요. 여러분 차변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4 플러스 3이니까 마이너스 1 되고요.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3이니까 이렇게 답이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B값 주어졌죠? B값이 얼마라고요? 마이너스. B값 마이너스. 그리고 이것도 계산하셔야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의 A가 3이란 소리니까 또 이상하게 나왔네요. 그쵸? 또 이상하게 나왔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의 여기 여러분 정말 제가요 미치겠는 게 이게 또 제가 잘못한 건 아닐 텐데 왜냐면 이게 3에 있는 마이너스가 되면서 얘는 마이너스 3분의 5가 나오거든요. 다시 문제 좀 확인하고 올게요. 또 끝내요. 네, 문제를 여러 개를 풀다 보니까 오류가 너무 많네요. 이거 끊어야 되나? 다시 해야 되나? 여러분 2, 3이 아니라요. 3이었어요. 3이. 계산이 좀 복잡했죠? 3이었습니다. 3이. 진짜 왜 이럴까요, 여러분? 진짜. 네, 그렇습니다. 3이었어요. 그래서 이것 좀 해볼게요. 3이었습니다. 네, 3이었어요. 여기 3이가 되겠죠? 솔직히. 이게 3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6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4가 되겠고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겠죠. 왜 이럴까요? 진짜로. 그래서 여러분, B는 마이너스 4가 되겠고요. 그와 동시에 A 값도 구할 수 있다. 이게 아니고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A는 3이란 소리잖아요. 결국에 2A는 마이너스 6, A는 마이너스 3이란 소리입니다. 두 값의 A, B의 곱을 구하여라 라고 있기 때문에 답은 12가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참 오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기출문제 특강이었어요. 이제 좀 막 동영상 지금 3개로 갈라졌거든요. 2번 잘못해가지고 3개로 갈라져가지고 또 인코딩 하려면 힘들겠네요. 여튼간에 정말 이제 8문제 한 20분 정도 더 됐죠. 한 30분 정도 찍은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8문제였는데 사실 오늘이 제일로 많이 풀어본 날이었었던 것 같아요. 조금 오래 걸렸지만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이제 역행렬에 관련돼서 열릴 1차 방정식과의 이제 역행렬 역행렬을 이용해서 열릴 1차 방정식을 구하는 이제 풀이하는 과정을 이제 배우게 됩니다. 새로운 주제니까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네.